안녕하세요, 여러분. 삶의 지혜를 담은 당신의 인생 사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친구의 배신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경험 중 하나입니다. 이 상처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를 넘어 인간 본성과 사회적 관계의 복잡성을 드러내는 철학적 주제이기도 합니다. 철학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본성, 신뢰, 배신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 글에서는 친구의 배신에 대한 이유를 철학적 관점에서 풀어보고 그 본질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배신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홉스는 인간은 인간에게 일이다 라고 말하며 인간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친구의 배신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구를 희생시킨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를 배신했다면 이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이 드러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홉스는 이러한 이기적 본성을 통제하기 위해 사회 계약과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보았죠.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보면 배신은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사회적 본성에 반하는 배신을 저지를까요? 이는 인간이 때로는 이기적 본성과 사회적 본성 사이에서 갈등을 겪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배신은 이러한 갈등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신뢰가 깨질 때 발생하는 배신은 왜 이렇게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일까요?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신뢰를 인간관계의 근간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신뢰가 없으면 인간관계는 무너지고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고 보았죠. 신뢰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하지만 이 믿음과 기대가 깨질 때 우리는 배신을 느낍니다. 니체는 이를 통해 인간이 얼마나 쉽게 상처받는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배신은 단순히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실망을 넘어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 흔들리게 합니다. 내가 왜 그를 믿었을까? 라는 자책감이 들기도 하죠. 이는 배신이 단순히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로까지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친구는 왜 배신을 할까요? 철학적 관점에서 그 이유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인간의 욕망이 배신의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문명화되면서 점점 더 많은 욕망을 가지게 되었고 이 욕망이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보았죠. 친구가 자신의 이익이나 욕망을 위해 나를 배신했다면 이는 루소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때로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이 배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불안을 느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타인을 배신할 수 있다고 보았죠. 예를 들어 친구가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나를 배신했다면 이는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무지가 배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진정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보았죠. 친구가 나를 배신한 이유가 단순히 무지나 오해 때문이라면 이는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때로는 진실을 알지 못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배신은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이를 극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배신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혜를 제시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용서가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용서를 통해
인간이 과거의 잘못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보았죠. 친구의 배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우리는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성찰이 인간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죠. 친구의 배신을 경험한 후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간이 고통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말하며 고통을 극복하는 인간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친구의 배신은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이 경험은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의 배신은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의 본성, 신뢰, 배신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배신을 극복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신은 단순히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글은 친구의 배신에 대한 철학적 이유를 탐구하며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철학자들의 통찰을 통해 배신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